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서TV입니다. 오늘은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4라운드가 시작되고 4라운드의 그 첫 경기는 흥국생명 대 GS죠.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전반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봄배구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3강으로 평가가 되는 시점에서 가장 전력이 강해 보이는 팀은 정관장, 흥국생명, 현대건설이죠. 이 세 팀이 지금 3강으로 분류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이 현재 4위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이 세 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3강으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세 팀이 이 하위권 팀들은 당연히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각각의 맞대결에서 과연 어떤 팀이 더 승리를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서 정규리그 1위가 결정이 될 거고, 올 시즌의 특성상 정규리그 1위가 된 팀이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정규리그 1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각각의 팀들이 이제 로테이션과 이제 전위 후위 그 조합이 그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합을 제가 사진으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 각 팀의 전위 때 그리고 후위 때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이거는 현재 순위입니다. 현재 1위는 흥국생명이고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정관장, 4위는 기업은행입니다. 지금 정관장까지 봄배구가 좀 유력해 보이고 기업은행이 좀 도전하는 형국인데,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기업은행이 이 세 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력으로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자, 각각 이 세 팀, 그래서 이 3강 체제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에는 정규리그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팀들이 각 팀끼리의 맞대결에서 누가 더 많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기 순위를 보면, 전반기의 상대 전적을 보면 흥국은 현대와 정관장에게 각각 2승씩을 거뒀고 1패를 기록했고요. 현대는 흥국에게 1승, 정관장에게 2승을 거뒀고,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흥국에 2패를 당했고 정관장에게 1패를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관장은 그 흥국과 현대를 1승씩 했고 이제 2패씩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대 전적에서는 흥국이 제일 앞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약팀들을 잡는 거는 당연하고, 이 상대 전적이 누가 앞서냐에 따라서 순위는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올 시즌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한 거고요. 첫 번째는 용병의 역할, 두 번째는 노장들의 하락세, 세 번째는 체력 부상 백업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죠. 결국에는 요 용병의 역할, 노장들의 하락, 체력 부상 이런 것이 다 지금 순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순위에. 흥국생명만 봐도 지금 흥국이 그 용병이 지금 바뀌어 있고, 후반기부터는 이제 마테이코가 내일 경기부터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노장들의 하락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각 팀에는 노장들이 주요 멤버로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흥국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있고, 김연경, 김수지, 그리고 현대건설에는 양유진이 있고, 또 그 정관장에는 염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노장들이 언제 문제가 드러나느냐, 이것도 이제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백업, 그리고 이제 부상 선수가 주전 중에서 부상 선수가 발생하는 팀이 순위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이 큰 맥락은 후반기에도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승을 위한 후반기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무조건 정규리그 1위 해야 된다. 올 시즌은요, 코보컵 때문에 사실상 7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장들의 이슈, 부상 이슈 이런 것들이 각 팀마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규리그 1위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2위를 해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플레이오프 3위와 2위와의 경기를 하고, 그 경기 감각과 그 분위기를 미리 이제 파악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는 것도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올 시즌은 아닙니다. 무조건 1위 해야 됩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든 그냥 플레이오프가 열리든 간에 이 그 팀들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1위를 자리를 잡고 그 분석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 기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1위 해야 돼요, 올 시즌에는 우승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두 번째, 체력 부상 백업. 이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분명히 퍼지는 주전이 나올 겁니다. 각 팀마다 퍼지는 주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퍼지는 주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선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대체가 안 된다면 그 팀은 그냥 말 그대로 퍼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지금 뭐 용병 교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활약세가 떨어지는 용병들도 있고, 뭐 흥국생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투크 부상에 마테이코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활약을 할지, 그리고 모마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 V리그 4년 중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키리치와 메가 이런 선수들의 활약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네 번째 분석을 깨는 아이디어, 그리고 감독의 역량이죠. 이건 결국에 왜냐면 이미 전반기를 했기 때문에 3라운드 정도 했으면 이미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팀이 뭐가 강하고 어떤 팀이 뭐가 약하고 어떤 로테이션에 어떤 순번이 이 팀이 제일 약하고 이런 게 지금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정해져 있는 순번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저쪽이 우리의 순번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멤버나 아니면 선수 구성을 어떻게 바꿔서 허를 찌르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는 정관장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 현재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정관장의 약점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자, 정관장의 헤드카피는 뭐냐면 약점은 많다, 범실을 유발해서 멘붕시켜라입니다. 오늘은 다 약점의 관점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팀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자, 일단 주전 라인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메가, 정호영, 부키리치, 염혜선, 박은진, 표승주, 노란, 이렇게 이제 주전 라인업인데, 자, 이 팀을 공략하려면 일단 첫 번째 목적타의 타겟이 되는 노란을 공략해야 된다. 현재 리베로 중에서 리시브율이 가장 낮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노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의 후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상대팀의 이 약점을 공략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락하는 표승주의 기량입니다. 표승주는 전위에서도 후위에서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때는 무지 잘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잘했는데 2라운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라운드 되니까, 그것도 물론 체력 문제겠죠. 그 타점도 안 나오고 후위에서 리시브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약점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실이 몰아나오는 팀 컬러. 정관장의 특징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확 무너진다는 그런 팀 컬러가 있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올 때 확 몰아서 나오고 리시브 범실이 나올 때 확 몰아서 나와가지고 도저히 그 범실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정관장은. 그리고 정관장이 가장 큰 강점은 이 높이들이 다들 높다는 거잖아요. 염혜선마저 세터치고는 키가 큰 편이고, 메가, 정호영, 부키리치, 박은진, 표승주 다 키가 큰 편입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싸움으로 가면 정관장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하이볼 오픈 싸움으로 가면. 그 대신 이 팀은 뭐가 약점이냐, 빠른 미들 공격에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높이가 좋은 윙 스파이커들이 오픈 싸움 사이드 블로킹은 잘하지만 이 미들에서 벌어지는 이 그 패턴 플레이에는 이 선수들의 커버가 늦고, 그리고 정호영이랑 박은진도 리딩이나 그런 발이 빠른 블로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들을 활용해서 시간차나 아니면 그 파이프나 이런 1대1 찬스를 충분히 만든다면 공략을 쉽게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정관장은. 자, 그럼 제가 전위와 후위를 나눠서 어떤 조합이 있고 어떤 조합일 때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 공략법입니다.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부노표, 노부표, 표노부. 이거는 뭔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의 조합이 있어요, 이 리시브 라인은. 자, 첫 번째는 분호표입니다. 분호표. 분호표의 의미는 부키리치, 노란, 표승주,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름 순으로 띄어서 분호표라고 제가 쓴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자로 그 조합을 정했고요. 자, 분호표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를 공략할까요?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당연히 노란과 표승주 사이를 공략해야 됩니다. 왜? 부키리치가 요 세 명 중에서 리시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부키리치를 피하고 이 노란과 표승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노란을 공략해도 되고 표승주를 공략해도 되는 상태지만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앞에 전위에 정호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할 수 있으면 정호영이 커트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조금 길게 넣을 수 있으면 노란과 표승주 사이를 공략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까다로운 누구 하나한테 서브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 노란, 정호영, 표승주 요 세 명 삼각형 요 사이로만 볼을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브를 넣으면 됩니다. 짧게 들어갔을 때 정호영이 커트하면 분명히 볼이 예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우영 자체가 봉쇄가 됩니다. 미들 공격이. 그리고 이제 염혜선이 여기서 뛰어와서 여기서 이제 오픈을 시도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메가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여기 부키리치도 있지만 메가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자, 그러면 여기 메가가 공격을 할 때 요 피치는 그 메가의 공격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자리를 잡고, 김수지네요. 피치가 아니라 이 투블록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 노란 표승주 라인을 공략을 잘한다면 정관장을 쉽게 그 리시브를 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조합은 노부표입니다. 노란, 부키리치, 표승주. 여기서 이제 그 리베로의 그 포지션을 한번 그 짚고 넘어가자면, 이 아웃사이드 히터와 세터의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리베로는 그 1번 자리와 6번 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5번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리베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리시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리베로 아웃사이드 히터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아포짓도 리시브를 받을 수 있고 요 그 미들 블로커도 리시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인 리시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란과 부키리치, 표승주의 조합인데, 자, 지금 어디로 공략했죠? 부키와 표승주 사이를 공략했습니다. 부키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노란, 표승주 둘 중에 한 명을 공략해서 이렇게 좀 사이드 쪽으로 볼을 서브를 넣어가지고 노란 하나를 공략하거나 표승주 하나를 공략하거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키리치와 표승주 사이를 공략했네요.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짧은 서브를 넣을 수 있다면 이것도 좋아요. 부키가 리시브를 받으면서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여기서 부키의 파이프 공격이 봉쇄가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선택은 뭐예요? 자, 메가와 표승주의 선택이 되겠죠. 메가의 라이트 공격과 표승주의 레프트 공격 둘 중에 하나가 남는데, 지금 이렇게 그 둘 사이에 예리하게 서브가 들어가게 된다면 표승주도 지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레프트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메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전위에서 요걸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조금씩 이동을 해서 메가를 막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두 명이. 이렇게 된다면 투블록과 메가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좀 있죠. 유효블록을 시킬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어디로 넣어서 이 리시브를 흔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 부키리치가 가장 그 강한 벽이라고 봤을 때 짧은 서브를 넣을 수 있다면 부키 공략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부키를 원천 봉쇄하는 것만큼 정관장을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은 표노부입니다. 표승주, 노란, 부키리치. 자, 여기에서는 어디를 때리는 게 좋을까요? 짧은 서브를 넣을 수 있다면 부키 공략이 가장 좋아요. 짧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왜? 짧게 들어가면 어차피 여기서 미들 블로커가 커트를 하더라도 여기 박은진이기 때문에 박은진이나 정호영이 중간에 커트를 하게 되면 볼이 예쁘게 안 뜹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미들 공격이 거의 봉쇄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부키 표승주의 공격 방향을 봤을 때 부키리치 쪽으로 투블록의 방향을 좀 더 일찍 잡을 수 있겠죠. 표승주 1대1로 막으면 되죠. 굳이 표승주를 피하기보다는 부키를 피하는 게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넣을 수 있다면 서버가 짧게 부키리치를 공략하는 게 낫고, 만약에 이 선수가 그 거리 조절까지는 안 된다, 서브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표승주와 노란 사이를 공략하는 여기 사이에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게 그 서버 범실을 안 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어요, 정관장의 후위 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 따라서 어디에 서브를 넣을 건지 상대팀은 미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관장의 블로킹 라인 공략 그 조합을 한번 볼게요. 총 7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정관장의 전위 블로킹 라인은.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제가, 근데 왜 여기 매정 2라고 되어 있냐? 2가 아니라 매정 부입니다. 예, 제가 이거 오타를 했네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매정투죠. 매정부. 자, 매가 정호영 부키리치입니다. 그래서 매정부예요. 자, 요 전이 조합이 1번 조합입니다. 매정부. 요 조합이 가장 강해요. 요 조합이 가장 높아요. 정관장의 조합 중에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자, 이 조합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이 조합은 오픈으로 뚫으면 안 됩니다. 하이볼 오픈으로는 이 조합 뚫기 어려워요. 메가 정호영 투블록이거나 정호영 부키리치 투블록이기 때문에 하이볼로 뚫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 이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서브가 왔을 때 리시브를 최대한 받아놓을 수 있는 선수를 여기 후위에 배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이 전이 조합이 예상이 됐다면 저는 김연경을 후위에 넣습니다. 지금 순번에 정윤주를 후위에 넣지 않고 김연경으로 리시브 받아놓게 한 다음에, 예쁘게 받아놓게 한 다음에 김연경, 신연경으로 여기서 중앙을 이용해서 정우영이랑 1대1 만듭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리시브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우영이랑 1대1 만들어요. 여기에서 리시브가 조금만 흔들리면 오픈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우영 부키리치랑 맞닥뜨리거나 정우영 메가랑 맞닥뜨려야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고, 정우영이랑 1대1 만든 다음에 어차피 메가랑 부키가 정우영을 지원하기에는 발이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아요. 이 미들에서 만약에 공격을 시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들에서 뭐 파이프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A 속공이나 B 속공을 하거나 백A를 주거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정우영을 공략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이 지금 순번에서는 전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입니다. 부정매입니다. 부키리치, 정호영, 메가. 이거는 부키리치와 메가의 순번만 바뀐 거기 때문에 공략법은 똑같아요. 정호영과 1대1에서 사이드로 볼을 빼가지고 이 미들에서 공격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정윤주가 부키리치와 정윤주죠, 이거. 부키리치와 정호영 하이볼 오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 방법이죠. 아마 이거 막혔을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부키리치 정호영을 정윤주가 하이볼 오픈으로 뚫기는 어려워요. 그럼 유효블록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서 김연경이 리시브 만약에 받아놨으면 여기서 미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좀 빠른 공격을 해서 정호영을 뚫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매박표입니다. 메가, 박은진, 표승주. 자, 이 조합의 약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조합의 약점은 박은진과 표승주에 있습니다. 이 조합의 약점은, 자, 여기서는 리시브를 해놓는다면, 리시브가 만약에 잘 된다면 이 박은진과 표승주 사이를 공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백에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볼이 네트에서 떨어졌다면 백토스를 넣어가지고 표승주 직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박은진이 그렇게 리딩이나 발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표승주와 박은진 사이 공간을 공략하거나, 그런 식으로 된다면 충분히 이 득점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합 염박도입니다. 염혜선, 박은진, 부키리치. 요거는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지금 흥국생명이 공략하는 게 정답이에요. 염혜선을 공략해야 되겠죠. 지금 김연경 오픈 상황에 염혜선, 박은진의 투블록입니다. 볼이 조금만 길게 빼줄 수만 있다면 김연경이 염혜선 위에서 때려버리고, 여기서 유효블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강한 볼을 메가가 여기서 수비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공간이 많네요. 김연경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연타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염혜선, 박은진, 부키리치 요 라인은 염혜선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 요 직선을 공략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합 부정염입니다. 부키리치 그리고 정호영, 염혜선. 여기도 어디가 약점이겠어요? 당연히 염혜선 쪽이 약점이죠. 여기서는 하이볼 상황에서는 정호영이 그래도 하이볼에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볼을 길게 빼서 깊은 직선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 투투크한테 볼을 길게 줘가지고 여기 이제 마테이코가 들어갈 텐데, 마테이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흥국생명 이야기할 때. 자, 여기서 볼을 길게 빼줘가지고 점혜선이랑 1대1 만들면 여기 어차피 후위에 박은진이 있기 때문에 연타를 놔도 되고, 박은진이 연타 수비를 못하잖아요, 다이빙 딕으로. 그리고 그냥 강하게 타점 잡히면 강하게 때려도 되고, 박은진 쪽으로 그냥 박은진 보고 때리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이 조합에서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조합입니다. 메가, 정호영, 표승주.
이거는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표승주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요 메가 정호영 쪽으로 가면 정윤주가 지금 여기 있는데 누구든 쉽게 뚫기는 어려워요. 하이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들에서 1대1을 만들어주던가 정호영이랑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시브를 잘 만든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오픈 상황이라면 보이는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표승주 직선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후위에 노란이 있기 때문에 디그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대각으로 틀어 때리거나 아니면 요 가운데 쪽으로 연타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조합 염박표입니다. 염혜선, 박은진, 표승주. 요거는 염혜선 쪽으로 가도 되고 표승주 쪽으로 가도 돼요. 어차피 이게 제일 약한 지금 전이 조합이거든요. 이 그 정관장 그 전이 라인 조합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리시브가 약한 선수가 있어도 돼요. 차라리 그 리시브가 강한 선수, 약한 선수가 만약에 한 명씩 아웃사이드 히트에 존재한다면 지금 순번에는 약한 선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오픈 싸움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김연경으로 염혜선 1대1만 들어줘도 되고 뒤쪽으로 가서 투투급 표승주 1대1만 들어줘도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은진은 어차피 오픈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블록 기여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때려도 되고 약간 틀어서 대각으로 박은진과 이 염혜선 사이를 공략해도 됩니다. 요렇게 7가지의 저 정관장에 전이 블로킹 조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8번째까지 있네요. 요거까지 할게요. 보통 8번째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이 로테이션 순번상 딱 8개 정도의 조합까지 나오거든요. 전이 라인이. 자, 이거는 지금 8번째까지 있는데 8번째 조합은 연박부네요. 그 염혜선, 박은진, 부키리치. 그러면 이 부키리치를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박은진이랑 여기서 지금 요게 피치 같은데 박은진이랑 피치 1대1 시켜주던가 아니면 부키리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 공격을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부키리치는 제자리에서 거의 블록을 하기 때문에 이 굳이 부키리치한테 다가가는 이동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부키리치를 피하고 박은진 쪽에서 이제 속공으로 공략하던가 아니면 여기 염혜선 쪽으로 이제 오픈 공격 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선 공략하던가 아니면 이제 염혜선과 박은진 사이에 그 공간을 노리던가 그런 식으로 공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8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총 그 정관장에 후위 라인 조합은 3가지 패턴이 나오고 이 전위 라인 조합은 8가지 패턴이 나와요. 어차피 이 패턴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매 세트. 그렇기 때문에 이 공략법을 선수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디가 약하다는 거를 공략을 집요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편입니다. 자, 현대건설의 이 약점 헤드카피는 사전에 미드를 삭제시켜라입니다. 미드를 삭제시켜야 돼요. 현대를 이기려면. 그리고 오픈 싸움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사실 미드를 만약에 못 쓰게 한다면 이기기 쉬운 팀입니다. 현대는. 그렇게 이기기 어려운 팀은 아니에요. 미드를 못 쓰게 한다면. 왜냐면 이 오픈 사이드가 약점이거든요. 현대는 이 미들이 높은 거지 사이드가 높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이 미드를 삭제시키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리시브를 흔들면 되죠. 자, 현대건설의 약점 첫 번째 정지훈 리시브 불안정성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매 경기 현대건설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큰 요소. 현대건설을 가장 흔들게 하는 요소. 만약에 정지훈이 리시브로 흔들려서 고혜림이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전이 공격력이 부족해집니다. 고혜림은 그 주전급 공격력은 아니거든요. 사실 후위에서는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혜림이 나온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만큼 전위에서의 고혜림은 이 구멍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낮은 부분이 있죠. 김다인, 위파이 사이드 전위 높이. 이 사이드 전위가 낮아요. 이 두 선수 다 지금 키가 170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픈 싸움으로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굳이 미들 대각으로 때릴 필요가 없어요. 양효진, 이다현 있는 대로 때리지 말고 세터가 볼만 예쁘게 길게만 준다면 김다인, 위파이 위에서 때려버리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픈 싸움 시 직선이 취약하다. 직선이 취약하다는 것도 이 같은 결의 이야기입니다. 사이드 블로커가 약하다는 거예요. 김다인, 정지윤, 모마, 위파위
다 키가 작잖아요. 뭐 상대 다른 팀 요즘에 막 190도 있고 막 180 후반도 많은데 이 팀은 185가 넘는 선수가 없어요, 사이드에. 그렇기 때문에 오픈 싸움 시 직선이 취약하죠. 그래서 상대팀 세터의 그 백토스가 중요한 거예요, 오픈 토스가. 자, 그리고 네 번째, 강서브로 오픈 유도 시 물리적 힘이 부족하다. 이거 다 같은 결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서브 넣었을 때는 이 지금 현대건설이 미드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픈 싸움을 하려면 위파이, 정지윤, 모마 이런 선수들로 오픈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도 전위와 후위로 나뉘어서 어떤 조합이 있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입니다. 네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패턴. 자, 하나씩 보시죠. 자, 1번은 위김정입니다. 위김정, 위파위, 김영견, 정지윤. 자, 여기서는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당연히 김영경과 정지윤 사이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여기 직선 쪽에서 때릴 거면 요 두 명 사이를 공략하는 게 좋고, 여기 대각 사선 방향에서 때리는 거면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빠지는 서브를 넣어가지고 정지훈을 흔들어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 서버는 지금 직선 쪽에 있기 때문에 정지훈이랑 김영견 요 약간 짧게 해서 여기로 넣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왜냐면 이 한 명이 리시브를 흔드는 것보다 약간 이 두 명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야, 이거 내가 받아야 돼, 제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주는 서브가 이 두 명을 한꺼번에 멘탈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둘 사이로 넣는 게, 그리고 짧게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지훈은 흔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김영견, 위파위, 정지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파위가 가운데 있는 게 현대에서는 가장 좋아요. 이 조합이 그나마 현대에서 제일 안 깨지는 조합입니다. 왜냐면 위파이가 정지훈을 잘 도와주거든요. 위파이가 그만큼 그 리시브 커버 능력이 좋아요, 위파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지금 하예진의 서브 같은데 이 서브 위치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왜 이쪽에서 때릴까요? 정면에서 이렇게 안 때리고 왜 여기서 때릴까요? 위파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온전하게 때리면 위파이가 옆으로 와서 이렇게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위파이가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선으로 때려야 됩니다. 사선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정지훈이 요 사이드 쪽으로 그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파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정지훈도 자세가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짧게 넣어가지고 이다현이 커팅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커트를 한 다음에 여기 김다인이 다시 이다현한테 연결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렇게 매끄러운 과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짧게 넣어가지고 이다현이 커트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길게 한다면 이 위파이 쪽으로 볼을 보내기보다는 좀 더 사이드 쪽으로 볼을 빼서 정지훈의 사이드 라인 쪽을 공략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김위입니다. 정지훈, 김영견, 위파위. 이때 볼을 어떻게 돼요? 자, 그래도 페퍼도 나름 분석을 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위파이를 철저하게 피하고 있어요. 아까 하예진의 서브 위치 여기였죠. 근데 지금 박정아의 서브 위치는 여기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사선으로 해가지고 정지훈을 공략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페퍼도 분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대팀의 후위 라인에 대해. 자, 지금 박정아가 지금 정지훈의 사이드 쪽을 공략하고 있죠. 볼이 좀 더 길게 갔다면 정지훈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리시브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불안하게 받을 텐데, 볼이 좀 지금 정지훈의 정면으로 예쁘게 가고 있는 그 형태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정지훈, 김영견 사이로 넣던지 아니면 좀 더 사이드로 좀 더 과감하게 빼던지, 네, 그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요 리시브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도. 자, 그리고 마지막은 김영견, 정지훈, 위파이입니다. 정지훈이 가운데 있죠. 이러면 이게 좀 불안해지죠. 정지훈이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장희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상대 후위에서 리시브를 가장 못하는 선수와 이 서버와의 위치 거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 선수가 정면에 있으면 정면에서 때리고 이 선수가 여기 사선에 있으면 사선에서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분석이 됐단 얘기예요. 지금은 장희가 정지훈을 공략하고 있죠. 정지훈을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지훈을 공략하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정지훈과 김연견 사이를 공략하던가, 아니면 정지훈이 받기 좀 까다로워하는 긴 볼을 주던가,
정지훈은 짧은 볼보다는 긴 볼을 잘 못 봤거든요. 조금 길게 주던가. 그럼 정지훈이 여기서 오버를 하면서 그 오버 리시브를 시도하면서 약간 더 흔들리겠죠.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는 총 4가지의 후위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럼 현대건설의 블로킹 라인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총 6가지의 전위 블로킹 라인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합은 모양정입니다. 모양정. 모마, 양효진, 정지훈. 이 조합은 나쁘지는 않아요. 현대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은 전위 조합이에요. 제일 높은.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조합으로 나왔겠죠. 모마, 양효진, 정지훈. 이게 제일 높아요. 그나마. 그래도 양효진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모마랑 정지훈이 다 180이 넘잖아요. 이때가 그나마 현대가 제일 높은 타이밍인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현대랑 상대하는 팀들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양효진과 이다현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픈 시에는 그래서 대각으로 때리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냐면 정지훈의 직선으로 공략하던지 아니면 이 양효진과 1대1을 만들던지 차라리 양효진이랑 1대1 만들던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양효진 1대1도 쉽게 안 뚫리거든요. 양효진은. 그렇기 때문에 양효진을 빠른 공격으로 왜냐면 양효진도 요즘에 발이 좀 느려졌기 때문에 백에이나 뭐 A킥, B킥 이런 거는 양효진이 그렇게까지 잘 못 잡아요. 요즘에는 좀 빠르게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빠르게 할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좀 빠른 패턴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양효진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미들에서 그 세팅이 되는 그런 패턴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오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볼을 빼서 정지훈의 직선을 때리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정지훈의 직선을 보는 게. 그리고 뒤에 김현견이 있기 때문에 연타 페이크는 이 순번에서는 안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김다인 위파이 그리고 김현견의 후위 라인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연타 페이크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 상황에서 과감하게 강타 때려야 돼. 이렇게 테일러처럼 연타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 수비가 잡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 모이정입니다. 모마, 이다현, 정지훈. 이것도 지금 양효진만 바뀐 거예요. 자, 이 조합도 강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조합도. 이다현을 최대한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다현을 피하는 선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기서 백토스를 넣어가지고 정지훈이랑 직선으로 1대1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다현은 발도 빨라가지고 웬간한 오픈도 다 커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최대한 많이 빼줘서 정지훈의 직선 쪽을 공략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강타를 안 때려도 됩니다. 약간 연타 페이크 넣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후위에 양효진이 있죠. 정면에. 양효진은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연타 넣을까봐. 왜냐면 이 뒤에 빠져있으면 양효진이 연타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길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꼬리가 긴 공격을 하는 것도. 그럼 여기서 괜히 건드려가지고 손 맞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 조합은 그렇게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은 김이정입니다. 김다인, 이다현, 정지훈. 여기는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무조건 김다인이죠. 무조건. 자, 김다인이나 위파이가 전이했을 때는 다른 데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걸로 볼 예쁘게 보내준다. 세터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박사랑은 백토스를 할 지금 자세를 하고 있네요. 무조건 김다인이랑 박정아랑 1대1만 만들어주면 돼요. 박정아 예쁜 볼만 주면. 그러면 박정아가 김다인 위에서 직선으로 때려버리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득점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시브가 잘 되면 뭐 시간차 패턴으로 아니면 장이가 여기 들어가는 척하면서 미끼 역할을 하면 충분히 또 그 이다현을 벗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미들 플레이를 좀 이제 미끼 역할을 활용해가지고 이 이다현을 벗겨낼 수도 있고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면 좀 길게 볼을 줘가지고 김다인 위에서 직선 공격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합입니다. 김다인, 이다현, 위파위. 자, 이거는 김다인 쪽으로 가도 되고 위파이 쪽으로 가도 돼요. 자, 전위가 낮아졌습니다. 사이드 전위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 후위 수비자가 좀 약해도 됩니다. 지금은 굳이 여기 미들에서 패턴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오픈 공격하는 게 좋아요. 김다인 쪽으로 보내줘도 되고, 자, 지금 장희가 뒤쪽으로 이동 공격하려고 들어가고 있죠. 이 선택도 좋죠. 왜냐면 뒤로 이동 공격으로 들어가면 위파이랑 1대1이 되기 때문에 장희가 위파이 위에서 때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로. 그러면 충분하게 공략이 가능하죠. 이 조합이 현대건설에서 가장 낮은 전위 조합입니다. 김, 이, 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모양위입니다. 모양위. 자, 모마 양유진 위파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볼이? 이거는 위파이 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높겠죠. 위파이 쪽으로 가는 게. 그 미들에서 만약에 리시브가 예쁘게 됐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효진은 원투 그 제자리에서 잡는 원투 스텝 정도만 되면 양효진은 그래도 유효블록을 시킬 수 있지만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위치로 따졌을 때는 한 B속공 정도 되겠죠. 한 B속공만 주면 양효진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속공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그 세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리시브다. 그러면 백으로 줘가지고 위파이랑 1대1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아포짓이랑 위파이 1대1 만들어주면 사실 아포짓이 뚫어내야죠 이거는. 예, 위파이가 그렇게 전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합은 김양위입니다. 자, 김다인, 양효진, 위파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 순번만 바뀌었네요. 이다연만 바뀌었네요. 양효진이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다인 공략해야죠. 지금은 백토스 자세를 하고 있는데 위파이 지금 이동 공격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장이가 위파이랑 장이랑 이동 공격 1대1 시켜주던가 아니면 김다인이랑 여기 이한비 박은성가 이거? 이한비 같은데 이한비랑 1대1 시켜주던가. 김다인이 그 유효블록을 잘 못하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면 충분히 타점으로 강한 공격 넣어가지고 유효블록 못 만들게 하고 요 뒤에 코트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 시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을 상대하는 팀들은 요 전위 순번에 따라서 리시브를 그렇게까지 잘 안 해도 돼요. 사실 현대건설 상대하는 팀들은 요 미드를 피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요 직선을 공략하는 그 연습 그리고 이제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여기 그 어택 라인 근처에서 볼을 예쁘게 오픈으로 빼주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김다인 위파이가 물리적인 높이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잖아요. 자, 현대의 조합은 이렇게 전위에 6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흥국생명의 약점 헤드카피는 어렵지만 김연경을 잡을래 쉬운 애들을 하나하나 공략할래 이겁니다. 사실 흥국생명을 무너뜨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치명적인 방법은 김연경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관장이 잘 보여줬잖아요. 흥국생명의 연승행진을 저지한 정관장이 그 경기에서 이 부분을 잘 보여줬는데 사실 김연경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김연경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연경이 그렇게까지 잘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컨디션이 나쁠 때나 뭐 그렇게 무너지지 김연경이 그렇게 꾸준하게 잘 안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다른 애들을 공략해야 되고 이게 경기 전에 김연경을 공략할지 다른 애들을 공략할지 그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다른 팀 선수들이나 코치진들도 이 타팀의 컨디션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이나 그 정지훈의 허리나 그런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 몸이 안 좋은 선수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야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연경도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오늘 몸이 안 좋다, 그렇다면 이제 김연경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김연경이 오래 쉬었다, 김연경이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김연경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흥국생명의 약점은 뭐냐면 정윤주의 리시브 불안정성. 정윤주가 이 리시브 라인 중에서는 제일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고은 정윤주의 전위 높이가 제일 낮은 요 두 명이죠. 요 두 명이 유효블록이 진짜 안 돼요.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상대팀이 자꾸 이제 요 사이드 쪽을 공략을 못하고 미들이나 아니면 볼이 짧은 볼이나 그런 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쪽의 약점이 조금 덜 보이긴 하지만 요거를 집요하게 공략한다면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김수지, 기동성, 피치의 높이. 이게 미들블로커가 김수지 피치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김수지는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고 피치는 높이가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높이가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미들블로커 자리에 들어가는 이 선수들이 김수지가 들어갈 때와 피치가 들어갈 때는 그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네, 달라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 뒷페이지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고. 자, 그리고 마테이코의 백어택 능력. 이제 이 투투크 자리에 마테이코가 들어올 텐데 마테이코는 예쁜 볼만 안 주면 됩니다. 마테이코의 약점은 발이 느리고 그 스텝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 토스에 대한 대응이 안 될 겁니다.
마테이코 쪽으로 볼을 예쁘게만 안 보내면 마테이코는 강타 못 때려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마테이코의 이 라이트 쪽에서의 공격 그 스텝을 원스텝, 투스텝 제대로 밟는 그 스텝을 매끄럽게만 하지 않게 만든다면 마테이코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할 때 나오는 이고은의 토스 범실. 요거는 이제 이고은 스스로가 잘해야 될 그 약점이죠. 이거는 전략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약점이죠. 이고은이 토스를 마테이코한테 얼마나 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고은 백토스는 굉장히 용병을 고생시키는 백토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춰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 공략법. 자, 흥국생명은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자, 흥국생명의 리시브 조합 첫 번째는 김정신입니다. 김연경, 정윤주, 신현경. 이때는 서브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김연경이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아. 김연경이 조금 뭔가 어디 허리가 안 좋대. 이러면 김연경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고, 만약에 김연경이 오늘 컨디션도 좋고 안 흔들릴 모양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윤주와 신현경 사이로 볼을 넣어야 되겠죠, 서브를. 그래서 지금 염에서는 아마 이쪽으로 넣을 지금 생각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윤주랑 신현경 사이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자, 두 번째 조합은 정윤주, 신현경, 김연경입니다. 정신, 김. 여기에서는 어디로 넣어야 돼요? 정윤주랑 신현경 사이를 공략하되, 만약에 서브에 좀 정확도가 좋은 선수라면 이 대각으로 정윤주 쪽으로, 이 정윤주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받게끔 좀 더 사이드로 서브를 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좀 짧은 서브를 넣어주면 좋은 타이밍인 게 뭐냐면, 지금 전위에는 김수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짧게 오면 김수지가 커트를 할 거예요. 김수지가 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이 일단 예쁘게 안 가겠죠. 그리고 김수지 자체도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1단 놓고 2단으로 3단으로 공격을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수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들 봉쇄되는 거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요 정윤주와 신현경 사이로 넣어서 정윤주 밸런스를 떨어뜨린 다음에 리시브 터트리고, 결국에는 여기 투투크 오픈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투투크 투블록을.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윤주, 김연경, 신현경입니다. 정김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직선으로 정윤주 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게 되면 김연경이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밑에 쪽에서, 요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5번 자리겠죠? 5번 자리에서 정윤주 쪽으로 공격을 하면 이 김연경이 중간으로 들어와서 커트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럽죠. 그렇게 되면 정윤주가 스스로 해내야 되고, 여기서 서브가 조금만 날카롭게 들어가도 정윤주가 리시브가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 공략하는 게 흥국생명은 가장 좋습니다. 결국에는 정윤주를 터트린다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김다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흥국생명 후위를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이렇게 되면 김연경이 자꾸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정윤주를. 그렇게 되면 김연경까지도 멘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괜히 잘못 도와주다가. 자, 흥국의 후위 라인은 이렇게 공략하면 돼요. 자, 그리고 흥국의 블로킹 라인은 총 8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자, 8가지 조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김투입니다. 김연경, 김수지, 투투크. 이 조합이 가장 높은 조합이죠. 그래서 모든 팀들은 시작하자마자 전위가 높은 조합을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요 김연경, 김수지, 투투코, 요게 흥국생명의 자랑이었잖아요, 전반기에. 가장 많이 블로킹을 잡은 조합. 자, 그래서 이 조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여기에 리시브가 좋은 선수가 여기 후위에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순번상 여기 후위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리시브를 일단 잘 받아놓고, 이제 미들에서 김수지랑 1대1을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예요. 미들 공격으로. 어차피 김수지는 하이볼 오픈에 강한 거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백A나 백B 정도만 줘도 이 발로 못 따라와요, 패턴 플레이 만들면. 1대1은 충분히 뚫을 수만한 공간이 좌우에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드를 만드는 세팅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미드를 만들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드를 만들지 못할 상황,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오픈 싸움으로 갔을 때 김연경, 김수지를 뚫기가 쉽지가 않고, 여기 반대편도 김연경, 투투크를 뚫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테이코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연타 페이크나 바깥쪽으로 쳐내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여기 김연경의 왼손을 보고 쳐내던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 투투크의 오른손을 보고 쳐내는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타 페이크가 잘 먹히기가 힘든 게 지금 후위 라인을 보면 그 신현경이랑 이고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연타를 넣으면 이 기동성이 좋은 수비수들이 다 잡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강타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강타를 넣되 강타를 할 거면 이 투블록을 피해서 약간 터치아웃을 노리는 직선 공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위 공략 두 번째, 정김투입니다. 정윤주, 김수지, 투투크. 이거는 볼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정윤주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직선으로. 그래서 지금 그 염혜선도 지금 그 부키리치랑 정윤주 1대1 만들어주려고 지금 오픈을 였다 줬네요. 이게 제일 그 확률이 높죠. 제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정윤주 직선을 보는 게 좋고, 신현경이 자기 직선 쪽으로 오는 디그가 좋기 때문에 볼을 조금 더 밖으로 빼가지고 그 부키리치가 이 사이드라인을 따라서 일자로 오는 것보다는 약간 대각으로 사선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정윤주 위에를 때려버리면 이게 이 김연경과 신현경 사이로 볼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면 정윤주 손에 안 맞더라도 신현경이 이 직선으로 오는 볼은 잘 잡는 편이라서 공격 성공이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 정피2입니다. 정윤주, 피치, 투투크.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공략해야 되겠어요? 자, 메가, 정윤주, 직선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고, 여기서는 페이크 넣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 김수지가 지금 5번 자리에 있죠. 김수지는 다이빙 디그 같은 거를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페이크 공략을 해도 되고, 만약에 리시브가 너무 예쁘게 왔다, 그러면 피치랑 1대1 만들어줘도 됩니다. 파이프 공격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피치는 높이가 좋은 선수가 아니고 발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피치랑 부키리치랑 만약에 파이프 1대1 만들어준다? 부키리치가 피치 충분히 피합니다. 사이드로 충분히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애매한 뭐 백에이나 뭐 이렇게 이동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동 공격하면 피치가 금방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파이프로 공략하는 게 훨씬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정윤주랑 메가 1대1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김연경, 김수지, 이고은입니다. 이거 어디로 줘야 돼요? 무조건 여기로 줘야죠. 무조건. 이고은은 블로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고은은 키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1대1만 만들어주면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자, 여기서는 뒤에 또 정윤주가 있기 때문에 정윤주가 이거 연타 페이크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앞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정윤주 보고 냅다 그냥 갈기면 됩니다. 냅다 갈기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정윤주가 못 받아요. 왜냐면 여기에 아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굳이 김연경, 김수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조합입니다. 자, 투투크, 피치, 정윤주. 여기 이제 마테이코가 되면 여기 이제 굉장히 또 근데 저는 그 마테이코랑 투투크의 블로킹 그 능력을 봤을 때 저는 투투크가 블록 더 잘한다고 봅니다. 마테이코보다. 마테이코가 투투크가 전반기에 잡은 만큼 후반기에 못 잡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상대팀이 오픈을 마테이코한테 때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바보가 마테이코한테 오픈을 때리겠어요? 대각으로 때리겠죠. 왜? 그 마테이코보다 낮은 피치가 있으니까 대각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고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테이코의 블로킹 숫자가 전반기 피치를 능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이 조합에서는 정윤주 쪽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중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호영으로. 왜냐면 피치랑 정호영이 1대1이 된다면 어차피 정윤주는 이 중앙으로 지원 나가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투투크가 여기 중앙으로 지원 나오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마테이코가 여기 있다면 중앙으로 지원 나오기에는 좀 느리거든요. 마테이코가 여기서 1, 2, 3로 이렇게 3스텝 밟고 같이 떠줘야 되는데 마테이코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뻥도 나쁘지 않아요. 중뻥하면 피치랑 1대1 될 것이고, 사이드 공간이 열린 사이로 볼이 강하게만 들어간다면 공격 되겠죠. 성공이. 그리고 만약에 중뻥으로 공격을 못한다면 정윤주랑 1대1만 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강하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전위가 낮을 때는 여기서 어줍잖은 푸시나 연타 이런 거 하지 말고 강하게 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정피이네요. 자, 정윤주, 피치, 이고은이죠. 이거는 어디를 가도 됩니다. 가장 약한 조합이죠. 정윤주 쪽으로 가도 되고 이고은 쪽으로 가도 돼요. 근데 굳이 가자면 이고은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겠죠. 왜?
이 뒤에는 신현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유효블록이 된다면 이걸 신현경이 잡을 확률이 여기서 투트크가 잡을 확률보다는 좀 늦겠죠. 근데 투트크가 여기 후위에서도 수비를 참 잘해줬어요.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흥국생명이 이 이고은의 구멍 자리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거를 좀 따져본다면 이 투트크의 후위 수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이고은 전이 블로킹 자리는 마치 도로공사의 이윤정처럼 하이패스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빵빵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안 뚫린 이유는 저는 그걸 투트크 후위 수비로 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마테이코가 있다? 그냥 이건 위에서 그냥 직선으로 그냥 세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마테이코가 그거 수비 못해요. 그렇게 세련된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예쁘게 직선으로 길게 주면 표승주가 그냥 이건 위에서 직선으로 때려버리면 돼요. 자, 여기가 이 조합이 가장 약한 조합이죠. 흥국 전이 라인 중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김피입니다. 김연경, 피치, 이고은. 자,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야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거를 김연경한테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로 가야죠. 자, 여기로 가되 직선으로 때려도 좋고, 만약에 볼이 조금 짧으면 이고은이랑 피치 사이로 때려도 됩니다. 피치가 발이 빠르니까 이고은 쪽으로 좀 더 잘 붙을 거예요. 그러면 웬간하면 직선으로 때리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직선으로. 자, 그리고 8번째 이고은, 김수지, 김연경입니다. 자, 이것도 어디로 때려야 되겠어요? 이거 굳이 왜 여기로 가 오픈을. 김수지, 김연경 투블록을 굳이 부키리치랑 붙일 필요가 없죠. 메가 쪽으로 이고은이랑 1대1 붙이는 게 훨씬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지금 아마 지금 표승주가 언더로 지금 토스 연결을 2단 연결을 하는 모습인데 언더 상황이라서 이렇게 준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메가 쪽으로 오픈을 때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죠. 백어택을 한다고 해도 이고은 1대1이면 메가 입장에서는 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피치 못하게 김수지랑 김연경 오픈 상황을 맞이했다면 여기서는 요 뒤로 연타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요 뒤로 연타 넣는 게. 이 조합 그러니까 이고은이나 정윤주가 있을 때 전위에 흥국의 약점이 되는 건데, 상대 팀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세터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볼을 최대한 길게 빼줘서 이 직선으로 블로킹하는 구멍을 최대한 볼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 세 팀의 전위와 후위 라인을 조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조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후위 조합이라는 거는 어차피 아웃사이드 히터와 리베로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위 조합도 결국에는 리베로가 빠지는 조합이 되다 보니까 많아봐야 8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분석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이 조합의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략을 하자, 요게 계속 인지가 되고 이제 전술 훈련이 된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쟤네는 우리의 강점만 피하고 약점만 계속 공략하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4라운드부터의 경기는 이 약점을 어느 팀이 더 잘 분석하느냐, 어느 팀이 더 잘 공략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거 50분이 넘어갔네. 이거 큰일 났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구도사 먼데이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전위 라인, 후위 라인 이렇게만 나눠놨지만 선수 개별 분석도 가능합니다. 정윤주가 오른쪽에 리시브가 약한지, 왼쪽에 리시브가 약한지, 짧은 리시브가 약한지, 긴 리시브가 약한지, 높은 리시브가 약한지, 이런 것도 다 개별 선수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포메이션별로 어느 쪽이 가장 공간이 많이 나는지, 그런 것도 포메이션별로 다 공간 분석까지 돼야 됩니다. 공간 분석까지. 이게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이런 것까지 되는 팀이 아마 우승을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는 팀이.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이에요. 누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그거 공략하는가. 어떤 팀이 과연 4라운드부터 그런 공략법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내일 4라운드부터는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한번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경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슈퍼챗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